아주 오랜 옛날 불교의 전법을 위해 먼 길을 떠나온 고구려의 고승 아도화상은 강화도에 이르러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 안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 빛나는 전등사입니다. 381년 처음 산문을 연 전등사는 이후 몽골의 침략에 대항해 도읍을 옮긴 고려 왕실의 원찰로, 조선의 사고를 지키는 수호사찰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엔 강화를 지키던 병사들과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의 의지처로 긴긴 세월 꺼지지 않는 부처님 법등을 밝혀왔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전등사 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휘한 덕분입니다. 전등사는 강화 도민부터 해외 관광객까지 1년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특히 전등사 대웅보전은 추녀를 바치고 있는 독특한 나부상의 전설로도 유명하죠. 오늘은 대웅보전 내부의 단청을 조사하는 날인데요. 1621년 중건된 대웅보전은 정교한 조각과 단청으로 꾸며져 있어서 조선 중기의 으뜸 가는 건물로 손꼽히는 전각입니다. 나라의 보물로 지정돼 있죠. 목 251, 252입니다. 네, 좀 적겠어요. 네, 잠깐만 뺐다가. 네. 평소 연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 않던 대웅보전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해 X선 형광 분석기, 전자현미경 같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XRF라고 이게 알료들마다 성분이 나와요, 원소로. 그러면은 얘는 FE가 나왔으니까 벡터를 썼겠구나 그래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알료를 써야 돼요. 단청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반원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찰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청의 전용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잘 남아있고 그런 것도 꽤 많네요. 예, 굉장히 다른 데서 그런 없어요. 거보다. 없어요. 그쵸? 이 정도로 안 됐다. 예. 옷도 다양하네. 다양한 공간이 뭔가 조사가 계속될수록 그동안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여기 코빅이요? 표벽도 그렇고 네. 이렇게 부재 곳곳에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병인양요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군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이거는 1866년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 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지극한 신심으로 조성한 단청과 장엄 조각들, 그리고 낙서처럼 쓰여진 의문의 이름들. 여기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전등사 대웅보전의 단청을 기록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응축된 작업 현장.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청에 쓰인 안료를 분석하는 작업과 입체적인 연구를 위한 3D 스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측정하는 적외선 조사와 자외선 조사. 기둥에 그려진 불화들을 따라 그려서 초안을 잡는 고난이도 작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로도 명성이 높은 전등사는 고즈넉한 평화로움이 매력인 도량이죠. 하지만 대웅 보전안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과 열정이 그 옛날 전각을 장엄한 장인들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설치했던 비계를 모두 치우니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청과 장식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새삼 와닿습니다. 전각의 골격을 이루는 채목부와 기둥과 처마를 연결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공포부, 그리고 천장부까지. 세밀한 조사가 모두 끝나고 대웅보전 전체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불자들에겐 부처님이 계신 곳이기에 마냥 좋고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곳이 사찰의 전각인데요. 그동안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던 그 자리에 이토록 섬세한 조각과 단청이 있었고 무려 400여 년의 세월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수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 친필 편액을 하사했을 정도로 왕실과 인연이 깊은 전등사.
이런 위상을 가진 도량에 낙서처럼 글씨가 쓰여 있다는 점은 스님들께도 오래된 의문입니다. 왜 저런 데도 한자를 썼다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백한 회부를 할 만큼 간절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뭐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존 내에서도 닷집은 조선시대 건축공예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전등사에는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양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부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부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파랗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지고 전등사가 창건된 이래 중생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법음은 더없이 청아하게 쉼없이 세상을 울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곳은 전등사 대웅보존 단청에 대한 분석과 복원이 한창인 사단법인 사찰문화재 보존 연구소입니다. 과학적인 측정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청의 문양과 색을 복원하는 과정. 빛바랜 단청들이 본래 지녔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등사 스님들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이제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하는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원된 불화에 이어서 대웅보전 장식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전각을 장엄한 조각들이 입체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봉황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여기서 돼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럼 봤을 때는 나부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 시기가 같소?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었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부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구해야 되잖아요, 스님. 그렇죠. 어떤 내가 구해 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럴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분이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한 경지 있는 사람.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요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스승에서 제자로 부처님 법의 등불을 전해온 전등사. 전등사의 중심인 대웅보전의 외관을 옛 모습대로 되돌리는 불사도 진행했습니다. 기단과 계단을 복원하고 창호도 고증조사를 거쳐서 보수했는데요. 중앙으로 나 있던 계단을 없애고 원래 모습대로 양 측면에 새롭게 계단을 설치한 것이 특히나 큰 변화입니다. 1909년에 촬영된 사진을 비롯해 옛 사진과 문헌을 참고하고 기술지도위원회의 자문도 거쳤지요. 태양이 뜨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듯 부처님 지혜의 광명에 중생의 무명이 사라집니다. 거룩한 부처님 법을 중생에게 전하고
위대한 부처님 도량을 지키신 분이 스님들이신데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께 대웅보전은 각별한 공간입니다.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정말로 천년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수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주석하며 법을 펼친 전등사는 1700년 가까이 여법하게 기도와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맞는 전법을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의 신행을 펼치고 있지요. 지난 400년 애끓는 심정으로 대웅보전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소원을 빌었을 사람들. 또 그 소원 이루었다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사람들.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테지요. 예나 지금이나 전등사는 많은 이들의 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등사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소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여여하게 이어지겠지요. 현대 과학의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400년 전에 조성된 전등사 대웅보전의 단청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불화와 장식들이 부처님을 외호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요. 덧없는 세월 속에 문양과 색의 빛이 바래는 것을 막을 길은 없겠지만 전통의 가치를 알고 가꾸고 전승하려는 원력만 있다면 우리가 대대로 이어온 위대한 전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켜질 겁니다. 강화도 전등사에 가시면 대웅보전 구석구석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서린 많은 옛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